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단 안창호 기념사업회를 맡고 있는 김재실 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도단 안창호 포럼 21번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까지 애국가 작사와 도단 안창호 선생이라는 주제로 앞에서 세 분이 강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로 오늘은 임진택 선생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애국가 작사가 바로 도단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진택 선생님은 애국가 논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단행본을 만들어서 지금 시중에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늘상 부르는 애국가가 도단 안창호 선생님이 작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시고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진택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운동가이자 창작판소리의 명칭이고 또 애국가 바로잡기 국민운동의 상임대표 일을 맡고 있는 임진택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애국가 작사자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논쟁의 기록과 진실에 관해서 규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집힌 사실입니다. 애국가 작사자가 안창호 선생이냐 윤치호냐 하는 문제입니다. 뒤집힌 사실.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해서 그 본가사로 시작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하는 후렴으로 이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의 작사자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는 안창호 작사설과 윤치호 작사설이 오랫동안 대립해왔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정보의 양에 있어서 윤치호 작사설이 더 우세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1955년 문교부 산하의 국사편찬위원회가 주도한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교묘하게 애국가 작사자는 윤치호가 유력하다 하는 쪽으로 몰아갔고 그 후 이것이 마치 결론인 양 유야무야 지금까지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자, 이 자료가 바로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 당시 문교부 산하의 기구였죠. 가 작성한 그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의 애국가 작사자 조사 자료라는 그런 문건입니다. 1955년. 그런데 당시 조사위원회 한 사람이었던 시인 서정주 씨가 훗날 밝힌 바에 의하면 애국가 작사자 조사 발표에 그 당시 대통령 이승만의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생각에 애국가는 독립협회 시절에 윤치호 씨가 작사한 것이 분명하나 친일 경력이 있는 윤치호가 작사했다 하면 교체 여론이 생길 수 있으니 작사자 미상으로 하시오.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애국가 작사자를 윤치호로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 알고 있었던 데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97년에서 99년 그 기간에 있었던 독립협회 시절의 무궁화 노래, 나중에는 무궁화 노래가 하나 새로 생기니까 이제 무궁화 노래 1이 되죠. 그 무궁화 노래 1과 그로부터 10년 후인 1907년에 새로 나온 무궁화 노래 2, 지금 현행 애국가입니다. 이 두 무궁화 노래를 혼동한 것이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는 이 현행 애국가는 1907년에 나온 무궁화 노래 2를 말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애국가는 무궁화 노래 1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치호가 작사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무궁화 노래 1과 2가 왜 시차를 두고 생겨났으며 또 두 무궁화 노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내면 애국가 작사자가 누구인지 자연히 밝혀지게 됩니다.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의 애국가 작사자 조사 경위와 그 과정 그리고 그 왜곡된 결론에 대해서는 CR사상연구소의 박재순 소장이 애국가 작사자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책에 아주 상세히 규명을 해 놓았으니까 일독을 권합니다. 당시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는 대통령 이승만의 지시로 역사학자 이병도를 비롯해서 백낙준, 서정주 등의 그 학계, 교육계, 문화계의 친일파 세력이 주도한 바 그 배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윤치호의 동생인 윤치영 또 윤치호의 사위인 정광현 서울법대 교수 등이 개입해서 안창호 작사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윤치호 작사설로 결론을 유도, 왜곡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 더 유심히 보면 애국가 작사자 조사 자료라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작성한 이 문건이 있는데 이 문건에 부록이 있어요. 부록, 애국가 작사자에 관한 의견서라는 부록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록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윤치호의 사위인 정광현 서울법대 교수였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식 기구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종의 최종 보고서가 아니라 중간 보고서로 조사 자료를 작성해서 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 정광현 서울법대 교수의 의견서가 하나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마치 결론인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부터 애국가 작사자의 왜곡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 부록이 애국가 작사자에 관한 의견서, 이 글의 필자가 바로 윤치호의 사위인 정광현 서울법대 교수이고 이 정광현의 의견서로부터 윤치호 애국가 작사설에 관련한 모든 거짓과 왜곡, 강변, 궤변 그리고 조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실의 왜곡, 역사의 조작이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이를 바로잡아야 함에도 벌써 60년도 더 지난 일이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고 오히려 이 바쁜 세상에 애국가 작사자 문제를 들고 나오는 저희가 뭐냐 하고 색안경을 쓰고 보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 국경일 기념일이면 모두 함께 부르고 있고 또 누구라도 학생 시절부터 평생 불러온 우리 애국가의 작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불러왔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애국가에 얽혀있는 작사자 문제는 단순히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만고의 애국자 안창호 선생이냐 친일 민족 반역자 윤치호냐 하는 아주 난처한 아주 고약한 문제입니다. 다른 노래도 아니고 애국가인데 작사자가 만고의 애국자에서 친일 민족 반역자로 둔갑해 있다.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의 정기를 되찾고 자긍심을 살려야 한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국가를 바로잡는 일은
우리 사회의 만성적 기저질환인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상징적인 민족 문화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애국가 문제를 문제 삼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써냈습니다. 애국가 논쟁의 기록과 진실이라는 책도 써냈습니다. 2020년에 프레시안에 연재한 글을 보완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 낸 책입니다. 이 애국가 논쟁의 기록과 진실, 이 안에 애국가 작사자 논쟁의 기록과 진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제가 이제 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는 도산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 후인들이 모인 단체인 흥사단의 단원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민중문화의 운동가로서 잘못된 이런 문화 적폐를 쓸어내고 민족 정기를 되찾아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이렇게 우리 애국가에 얽힌 허위와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윤치호 작사설에 관해서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애국가 작사자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어 왔지만 현재는 그 쟁점이 안창호와 윤치호 두 사람 중 누구냐로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윤치호 작사설 측은 물적 증거가 있음을 앞세웠고 안창호 작사설 측은 주로 전문 증거를 전해져서 들은 증거를 앞세워서 주장을 했습니다. 윤치호 작사설이 조금이라도 더 득세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물적 증거가 존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물적 증거가 가짜라면, 조작, 허위라면, 그 물적 증거에 과장과 오류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물적 증거는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윤치호 측이 주장하는 그 물적 증거들이 하나같이 그런 치명적인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윤치호 작사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내세우고 있는 물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945년에 윤치호가 자필로 써놨다는 소위 애국가 북글씨 애국가 가사지이고, 다른 하나는 1908년에 발간된 찬미가라고 하는 소책자이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그보다도 더 앞선 시기인 1897년 8월 17일자 독립신문의 한글판과 영문판의 기사입니다. 이 물증들의 허위성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따져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부록으로 애국가 작사자에 관한 의견서가 있다 했던 거가 이겁니다. 정광현 서울법대 교수가 쓴 애국가 작사자에 관한 의견서, 이것이 이 공식 문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의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건 제 책을 직접 가지고 와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게 좀 현대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되는데 아주 100년 전 방식으로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가 윤치호 측에서 내놓는 가장 유력한 물적 증거라고 하는 소위 윤치호 자필 붓글씨 가사지입니다. 이 가사지에는 현행 애국가의 4절까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해서 무궁화 삼천리 후렴으로 해서 남산 위의 저소나무 가을 하늘 공활한데
또 이 기상과 이마모로 이렇게 4절 가사가 다 적혀 있고, 말미에는 1907년 윤치호 작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듯 4절 가사를 윤치호가 직접 써놓았으니 애국가 작사자가 윤치호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가사를 그럼 도대체 윤치호 씨가 언제 썼느냐? 이 자료로만 보면 마치 1907년에 써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실제로 이 문건을 내놓을 때 그 유족들과 또 다른 어떤 연구자들이 이걸 내놓을 때 마치 1907년에 필서를 한 것처럼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내놓을 때. 요새 현대적으로 이렇게 영상이 탁 갔다 왔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100년 전 방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지금 서투르게 돼버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윤치호의 유족들이 이 가사지를 언론 혹은 학계에다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은 1948년과 1955년 두 차례였습니다. 1948년이 어떤 해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정부 수립되고 반민특위가 막 결성되어서 친일파들 청산하자 하는 분위기가 막 고조되었을 때입니다. 1948년. 1955년 두 차례였습니다. 이 1955년이 바로 그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작사자 조사를 했던 해입니다. 그런데 그 윤치호의 유족들은 이 가사지가 1907년에 윤치호가 애국가를 작사했으며 그 작사하던 그 당시에 써놓은 글인 것처럼, 그 유품인 것처럼 내놓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55년 그 애국가 작사자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 조사위원이었던 최남선 씨, 또 황의돈 씨, 또 주요한 씨, 다들 이름만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문화예술계 아주 거목들이시죠. 그분들이 오히려 그 최남선 씨나 주요한 씨는 그들 자신도 말년에 친일의 어떤 그런 행각을 조금 벌이는 바가 있어서 떳떳하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었던 분들인데 그 분들마저도 애국가 작사자는 윤치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1907년에 윤치호가 이렇게 써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주요한 선생이. 그러니까 주요한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여기 1907년에 윤치호 씨가 직접 썼다고 하는 이 가사지가 애국가 가사를 보니까 4절에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이렇게 써놨다 이거예요. 1907년에 이렇게 써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주요한 씨의 발언이죠. 왜? 충성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가사는 1919년에 도입된 가사예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서 안창호 선생이 그때 미국에서 상해로 급히 옮겨오셔서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행을 맡으셔서 그 임시정부 정청에서 이 애국가를 임시정부의 애국가 국가연 채택하여 모두 함께 부를 때 그때 충성을 다하여라는 가사를 쓴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였느냐? 임군을 섬기며였거든요. 왜? 대한제국 시절에 불리울 때 그렇게 또 불린 적이 있으니까. 임군을 섬기며. 그 임군을 섬기면은 사실은 윤치호 씨가, 말하자면 개작해 놓은 가사였어요. 그 구절이. 근데 그거를 다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4절 가사를 임군을 섬기면은 쓸 수 없다. 대한민국이니까
대한제국 시절에 썼던 그 가사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여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주요한 선생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1907년에 어떻게 가사가 충성을 다하여라고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유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요. 거짓말이. 그러니까 그 사위 정광현 서울법대 교수가 그제서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의견서, 부록으로 낸 의견서에다가 뭐라고 냈냐면 사실은 1907년에 쓰신 게 아니고 1945년에 쓴 것입니다라고 번복해서 변명을 한 내용이 이 의견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대 1945년에 쓴 것을 1907년에 썼다고 연대를 거짓말을 했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자백을 했다. 그러면 1945년은 과연 진실을 자백한 것이냐? 그럼 1945년에 8년에 쓴 것이 맞느냐? 45년, 그러니까 윤치호 씨가 1945년 12월에 사망을 하는데 그 사망하기 두어 달 전에 자식들한테 유품으로 남겨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품으로. 그러면 자, 이렇게 번복했어요. 1945년에 쓴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은 진실이냐? 그 말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 말도 거짓말인 거예요. 이거 누가 썼는지 윤치호의 자필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 그럼 왜 윤치호의 자필이 아니라고 제가 주장을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만약에 1945년 9월 혹은 10월경에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두어 달 전에 자식들 요청으로 기념으로 이 필서를 남겨놓았다. 그렇다면 이게 일종의 기념이 되는 서예 작품이잖아요. 글씨를 써서 남겨줬잖아요. 서예 작품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서예 작품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선 4절까지 가사를 적었는데 이 가사들의 제목이 없어요. 이것이 애국가인지 무궁화 노래인지 혹은 국민가인지 혹은 황실가인지 혹은 패트리오틱 힘, 그러니까 찬미가인지 등등 원래 제목이 있었거든요. 찬미가의 제목이 영어로 된 제목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베껴 썼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기념으로 남겨주는데 어떤 사설 노래 제목이 없어요. 제목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격식에서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구에게 유품으로 남겨주면 이런 글을 남기는 이유를 써야 돼요. 이것은 내가 썼으므로 누구에게 남겨준다. 누가 누구에게 남겨준다. 그래서 누구 서가 있는 거예요. 누구 서. 윤치호 서. 근데 윤치호 서가 없어요. 윤치호 장만 있어요. 1907년에 썼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1907년이 아니라고 지금 자신들이 자백했잖아요. 1945년에 윤치호 자기라고 했어요. 윤치호 서를 써야죠. 1945년 윤치호 서. 우리 자식들에게 애국심을 그나마 남겨주기 위해서 이 글을 남긴다. 기념 화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윤치호가 작사자라고 하는 어떤 위증을 거짓말을 하기 위한 거짓 증거물로 만들어 놓은 자료일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 유족들이나 혹은 윤치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박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왜 자필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이 자필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단정 못하죠. 그러니까 필적 감정을 해야 됩니다. 현대에 이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공식 감식기관에서 필적 감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윤치호 씨가 남긴 그 많은 일기장의 글씨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편지 글씨체가 있고 하니까 그 글씨체와 이 글씨체의 필적 감정을 해보면 대번에 그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윤치호 작사들 측에서 내놓는 두 번째 물적 증거가 바로 이 윤치호가 역술한 찬미가의 재판본입니다. 이 찬미가. 이거 1908년에 출판됐는데요. 재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판본은 1907년이든 1906년에 나왔으리라고 이제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발견 못했습니다. 목격을 못했습니다. 이 찬미가 책에는 그 15편의 그 노래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제 14장에 여기 패트리오틱 힘이죠. 찬미가 패트리오틱 힘 튠 올드랭사인, 그러니까 올드랭사인 곡조로 부르는 찬미가 찬송가라는 그 뜻입니다. 그 14장에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또 남산 위에 저소나무 해서 후렴으로 무궁화 삼천리 활약강산하는 이 현행 애국가 무궁화 노래 2죠. 무궁화 노래 2가 여기 지금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역술자가 윤치호예요. 여기 판권과 관련해서 역술자의 윤치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치호 작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 책을 역술한 사람이 윤치호이니까 이 가사도 윤치호 씨가 쓴 가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논리의 비약이에요. 왜 논리의 비약일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역술이란 말의 의미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역술. 자, 역술이라는 말을 윤치호 작사설 측에서는 역술이 번역과 저술을 포괄하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2편의 찬송가는 번역을 했고 3편의 애국찬미가는 직접 지었다. 저술을 했다. 그래서 역술은 번역과 저술을 했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사전을 들여다보세요. 역술이 뭔가. 그 출판기의 관행에서 역술자라는 건 뭐를 뜻하는가? 역술이라는 것은 번역도 하고 저술도 한다라는 복합어가 아니에요. 역술이라는 것은 번역하여 기술을 한다라고 하는 단일어예요. 단일어. 번역하여 기술한다. 그 역술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역도 하고 저술도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낱말의 뜻만 가지고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억지죠. 억지. 그러니까 황당한 논리 비약입니다. 저술 이것은 출판 용어이고 이 작사 이것은 문학 용어 또는 음악 용어입니다. 어떻든 찬미가 재판본의 역술자가 윤치호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12곡 이 찬미가 재판본에 제가 이제 14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15편의 노래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15편 중에 여기 지금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찬송가예요. 그리고 노란 글씨로 지금 표시한 것은 애국 찬미가예요. 애국가류들입니다. 애국가류. 여기 우리 황상폐하라고 하는 건 코리아라고도 부르는 일종의 애국가 유형이고요. 여기 성자신손 천만년은 이 노래가 말하자면 무궁화 노래 1이에요. 그리고 이 14장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는 이 노래가 무궁화 노래 2예요. 이 무궁화 노래 1, 무궁화 노래 2 여기에 이제 애국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애국가의 비밀이. 무궁화 노래 1, 무궁화 노래 2 왜 무궁화 노래일까요? 두 개가. 후렴이 같기 때문이에요. 후렴이 두 노래가 똑같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처음 무궁화 노래가 생길 때는 조선 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말하자면 후렴이 같은 거예요. 같은 후렴을 쓰고 있어요. 승자신선하고. 자, 그런데 여기 이 찬미가의 15편의
찬송가와 애국찬미가가 수록이 돼 있는데 이 책을 편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편집한 사람은 편집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집 의도. 뭐냐면 1장에다가는 우리 황상폐하를 놓고 2장에는 어떤 찬송가를 놓고 10장에는 무궁화 노래 1 성자신선 하는 황실가를 놓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놓고 14장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국민가 혹은 주권 제민가인 애국가 무궁화 노래를 놓고 이렇게 이제 편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세 편의 애국찬미가가 윤치호라고 하는 동일인의 작사란다면 어떤 편집자라도 이렇게 편집 안 하는 겁니다. 이 세 노래가 윤치호 동일인의 작사라면 반드시 1, 2, 3에다가 이 세 편을 놓고 찬송가를 놓거나 아니면 1편부터 찬송가를 쭉 놓고 13, 14, 15에다가 애국찬미가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세 편의 노래는 작사자가 다르다. 유파가 다르다요. 이 찬송가까지 포함해서. 유파가 다르다. 말하자면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초기에서부터 유파별로 찬송가도 수입되고 번역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 통합 찬송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금 100여 년 전에는 그 유파가 존재했던 때에 어쩌면 그 서로 다른 기독교의 다른 유파들의 이 즐겨 부르던 노래들의 취합이었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시기가 조금씩은 달랐다. 생성의 시기가 좀 다르고 취합된 시기가 다르고 하니까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15장은 덧붙였어요. 왜 덧붙였느냐? 그릴산 얼음산과 이거는 그러니까 그린랜드 얼음산과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거는 전도사들을 위한 찬송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찬송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딱 마지막에 편집을 했거든요. 이 편집자의 편집 의도로 볼 때 이 애국찬미가의 세 편은 작사자가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러니까 윤치호가 이것을 다 작사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누구인지는 지금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알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이 찬미가 재판본은 이 자체로서는 윤치호가 애국가 작사자라고 하는 증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윤치호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물이 있어요. 이들이 결정적 증거로 내세우는 자료가 1897년 8월 17일자 독립신문의 이 한글판과 영문판 기사입니다. 자, 애국가 가사가, 현행 애국가의 가사가 문헌상으로 처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기사예요. 1897년 이 기사. 그런데 이 기사에 애국가 1절에서 4절까지를 다 실은 게 아니고 거기 아주 극히 일부를 소개를 했어요.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자, 1897년 8월에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조선 개국 505년 기원절입니다. 그날에 무궁화 노래가 불리웠어요. 아마 배제학당 학생들이 불렀을 거예요. 그것이 독립신문 8월 17일자에 실려 있어요. 그 기사가. 이 독립신문의 이 운영자 주필이 서재필 박사였어요. 그리고 같은 날 발행된 영문판 The Independent, 이것도 이제 독립신문이죠. 번역하면 이 The Independent의 발행자도 서재필 박사예요.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가 같은 날 한글판도 내고 영문판도 냈어요. 이 신문을. 자, 그런데 이 독립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 있습니다. 한글판에는 이렇게 나 있습니다. 한글판에는 배제학당 학원들이 무궁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우리나라 우리 님군 황천이 도우샤 님군과 백성이 한 가지로 만만세를 길거하야 태평독립하여 보세. 딱 요만큼입니다. 지금 이 기사에 소개된 그 노래 가사 내용이.
자, 그리고 영문판 디 인디펜던트에는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쓰는 게 아니라 조금은 또 그 상황을 다르게 이제 또 기사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배제학당 학생들이 조선의 계관시인 윤치호 씨가 이번 행사를 위해 작사한 나라꽃 노래, 아마 무궁화를 나라꽃이라고 지금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나라꽃 노래를 올드랭 사인 곡조에 맞춰 불렀다. 이렇게 지금 영문판에는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글판과 영문판의 기사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무궁화 노래라는 걸 배제학당 학생들이 불렀는데 그 가사를 윤치호 씨가 썼다. 그리고 이를 올드랭 사인 곡조로 불렀다. 그리고 그 윤치호 씨가 지은 가사는 우리나라 우리 님군 황천이 도우샤 님군과 백성이 한 가지로 만만세를 길거하여 태평종립하여 보세 였다. 이렇게 기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 분명히 제목이 무궁화 노래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궁화, 나라꽃 노래인데 이제 한글판에는 무궁화 노래를 불렀는데 윤치호 씨가 준 가사에는 무궁화 가사가 없어요. 무궁화 가사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민요, 아리랑을 부른다고 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 다음에 문전의 옥답은 무엇이 어떻고, 뭐 우리네 무엇은 어떻고, 뭐 수심이 가득하고, 문경세제는 얼마나 뭔가 하면서 이제 아리랑 아리랑이 있고, 진도 아리랑도 있고, 우리 그 영화 나온교 아리랑도 있고, 여러 아리랑이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가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본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노래를 아리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가사를 가지고 아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 노래를 아리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때문에 아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도 아리랑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라고 하는 후렴이 있어서 그걸 진도 아리랑이라고 부르는 거지. 문경세제는 얼마나 뭔가 구구야 구구가 눈물이 난다. 이 가사 때문에 그걸 아리랑으로 부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민요는 후렴이 본바탕이라는 거예요. 후렴이. 그래서 무궁화 노래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혹은 조선 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게 본바탕이라는 거예요. 모두 함께 부르는 거예요. 모두 함께 부르는 노래. 그리고 본가사는 집어넣고 뺄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애국가의 가사가, 무궁화 노래의 가사가 바뀌어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행 애국가가 정착된 거거든요. 이제 그 점을 유의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 윤치호 씨가 써서 뭐 무궁화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윤치호 씨가 썼다는 가사에는 무궁화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즉 윤치호 씨는 이 우리 무궁화 노래 애국가에 후렴 가사를 쓴 것이 아니라 본가사의 1절을 한 절을 썼던 거예요. 본가사의 한 절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절을 쓰는 것은 누구라도 써서 집어넣었다가 누구라도 사람들이 안 부르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 윤치호가 썼다고 하는 가사는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안 부르잖아요. 아무도. 무궁화 노래 1로 남아서 빠져나갔잖아요. 이제는 현행 애국가에는 안 불리고 말하자면 우리 애국가가 가지고 있는 민요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사를 가지고 이 기사에 난 걸로 봐서 우리 애국가의, 그러니까 무궁화 노래의 작사자가 더군다나 현행 애국가 가사도 아닌 무궁화 노래 그 가사에 불과했던 그 우리나라 우리 님군 황천이 도우샤라는 가사를 썼다는 이유로
현행 애국가의 작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논리의 비약입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그래서 윤치호 씨가 현행 애국가의 작사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꽤 오랜 시간을 윤치호 씨가 작사자가 아니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런 거 별로 이거 일종의 뭐죠? 요새 그 선거운동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것만 하는 거. 네거티브. 이거 자칫하면 이거 네거티브 이거 뭐 이 사람 아니다 뭐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네거티브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이 네거티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하면은 안창호 선생님은 그리고 여기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나 흥사단이나 하는 분들은 애국가의 작사자가 안창호 선생입니다를 굳이 막 강조하지 않아도 안창호 선생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애국가 작사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존경해 마땅한 분이에요. 그런데 애국가 작사자가 아니면서도 굳이 막 유족들이 또 어떤 어설픈 연구자들이 누구가 작사자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애국가를 작사했다고 하는 거 그거를 빼고 나면 자랑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 가지고 뭘 만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거짓으로. 그것이 너무나 행세를 해가지고 마치 지금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나 어디에서나 말로는 작사자 미상이지만 실제로는 작사자가 윤치호인 것을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아무도 얘기를 지금 못하고 지내는 이것을 이제 척결해내야지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별 수 없이 제가 네거티브를 한 겁니다. 이건 될 수가 없다. 논리 비약이고 거짓이고 위작인데 왜 지금까지도 행정자치부나 문화관광부나 혹은 교육부가 이 문제를 왜 지금까지도 거론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느냐 이거예요. 우리 애국가인데 아니 세상에 우리 애국가의 작사자가 윤치호라고 그러면 그 애국가를 왜 부릅니까? 부르지 말아야지 당장에. 당장 부르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참으로 천만다행스럽게도 우리 애국가의 작사자는 토산 안창호 선생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걸 알고 부르면 우리가 얼마나 더 가슴 뿌듯해요. 얼마나 더 애국심이 스스로 일어날 겁니까? 안창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애국가를 부르면. 그러나 세상에 윤치호를 생각하면서 애국가를 어떻게 부릅니까?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를 길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포지티브로 가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애국가 작사자임을 증빙하는 내용들. 여기 김구 주석이 한국 애국가라는 악보집을 만드신 게 있어요. 이게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중경에서 지금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임시정부를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지체하고 별 수 없이 임시정부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별 수 없이 감수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귀국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 기다리던 몇 달 중에 중경에서 만든 중국에서 만든 한국 애국가 악보집입니다. 이 한국 애국가. 이 애국가 작사자 논쟁에 있어서 안창호 측과 윤치호 측이 서로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문건이 있는 바 1945년 11월 중국에서 간행된 한국 애국가라는 악보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현행 애국가 4절까지 이게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표지가 있고 여기 지금 내지가 있죠. 내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도 아마 표지였을 거예요. 김구 선생님 사진이 있는 부분도 지금 표지 2면 내지 2면인데
현행애국가 4절까지 가사와 악보가 그대로 실려 있고, 그리고 여기에 중국어로도 그리고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사가. 아마 그걸로 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외교적 역할을 외교적 정부 승인이라고 하는 어떤 외교적 역할을 포함해서 해방된 나라에 어떤 독립된 어떤 국기와 국가가 있다, 이것을 좀 만찬에 포고하려는 어떤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요 지금 가운데 사진에 김구 선생님 사진이 있고, 김구 선생과 안창호 선생님이 매우 각별한 사이라는 것, 이거 우선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정말 각별한 사이입니다. 두 분 연세가 아마 한두 살 차이실 거예요. 한두 살 차이시고, 아마 김구 선생이 더 나이는 많으신데,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말하자면 안창호 선생님이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행을 하실 때 김구 선생이 문지기를 자처하니까 경무국장 직함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한테 경무국장 직함을 준 내무총장이 안창호 선생이셨고요. 그보다 전에 안창호 선생님의 누이 동생과 김구 선생과 혼사설이 있었어요. 그 전에 젊은 시절에. 그랬다가 어떤 다른 그 사내 그 연정 관계에 있던 다른 사내가 항의를 하는 바람에 무리를 빚을 수가 없어서 안창호 선생님의 그 누이 되시는 분을 김구 선생이 참 아쉽게 포기를 했다고 하는, 그게 지금 그 백범 일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의 관계는 예사롭지 않고, 두 분이 또 같은 지역의 독립운동가이잖아요. 같은 지역 가깝잖아요. 평안도하고 황해도하고. 그래서 서로 소문 다 듣고, 젊은 시절에 저 젊은이가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거를 알고 지냈던 분들인데, 임시정부에서 만났잖아요. 그 전에도 뭐 만나긴 했겠죠. 신민회나 그런 데다 조직관계로. 어쨌든 두 분이 예사로운 관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를테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세우시고 백범 김구 선생이 지키신 겁니다. 저는 지금 어느 쪽에도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부가 누구시냐 물으면은 또 다른 분도 또 더 거론할 분도 또 계시죠. 그런데 저는 안창호 선생님과 김구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구 주석이 1945년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 한국 애국가를 만들고서는 자신이 이제 주석이니까 자신의 사진이 크게 났고, 여기에 지금 그 글자가 지금 잔뜩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애국가적 고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애국가의 유래에 관한 겁니다. 애국가적 고사, 한국 애국가의 유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 애국가가 창작된 것은 50년 전 어느 한국 애국지사 한 분의 손에 의해 쓰인 것이나, 일명 그 이름은 말하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했어요. 50년 전 어느 한국 애국지사 한 분의 손에 의해 쓰인 것이나 그 이름은 말하지 않으려 한다. 근데 그 이름은 말하지 않으려 한다. 일명, 어떤 단어를 써놓냐면 이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일명. 이 일명이란 단어가 뭐냐면 사람 인자에다가 일을 실자를 써놓은 일자예요. 이 일명이 뭐냐면 이 사람 인자에 일을 실자를 써놓은 이 일자를 쓰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이 한문에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명이 이름을 숨긴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누가 보기 싫어서 미워서 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고 싶고 간절하고 그를 염원하기 때문에 차마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일명이라는 게. 그러면 그 이 일명이 안창호 선생님을 얘기하겠어요? 윤치호를 얘기하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일명이라는 이 한자어가 여기 보여드린 이 4쪽짜리 한국 애국가에 작사, 일명 이게 3번이나 나와요. 만일 작사자가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3번을 여기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작사자 어떻게든 여기에 작사자는 실명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미상이라고 써야겠죠. 실명 혹은 미상. 그거 작사자는 아예 버리기로 하고 그렇게 써야 맞는 거지. 왜 4쪽짜리 한국 애국가에 3번이나 작사 일명, 여기 지금 표지에 작사 일명, 여기 해석 저 주석에 작사 일명, 또 여기 악보에 또 작사 일명, 작사자. 왜? 작사자를 그리워하니까, 애틋하게 그리워하니까. 그래서 일명이라고 남겨놓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를 놓고 윤치호 측에서는 이게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 실명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견강부회죠. 견강부회. 그건 있을 수 없는, 자해적으로 말하자면 강변을 하는 거예요. 자해적으로 친일파라서 말을 안 했다. 백범 김구 선생님 성격이, 이게 윤치호, 이게 우리 애국가가 윤치호 작사라고 하면 그거 부를 사람입니까? 그거 부르자고, 이 사람 참 아깝지만 버려두고 이거 애국가 부르자고 하실 분입니까? 김구 선생만 그렇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가사라고 그러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런 가사로 애국가 불러라 하시겠습니까? 1919년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신이 쓰신 것이지만 자신이라고 밝히지 않으면서 1919년에 애국가로 채택을 하셨잖아요. 안창호 선생님께서. 그때 김구 선생은 경무국장이었고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하여간에 그런데 이제 다른 의문이 생겨납니다. 김구 선생은 왜 애국가 작사자가 안창호 선생인 것을 굳이 왜 밝히지 않고, 알았다면 왜 밝히지 않고 일명이라고 계속 표현을 했는가? 왜 굳이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가? 이것은 애초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안창호 선생님 자신이 이 애국가 작사자, 이것이 자신의 작사임을 말하지 마라. 그것을 말하지 않아야 지금 온 민족이 함께 부르고 있는데, 그래야 파벌이 없이 모두가 다 부르지. 이게 내 거다 얘기로면 파벌이 갈라져서 이거 부르지 말자 이런다 이거예요. 다른 파벌들이. 그러면 애국가가 될 수 없으니 절대 내가 지은 거라고 하지 말아라. 그거를 끝까지 지킨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윤치호 씨가 또 지켜준 거예요. 윤치호 씨가. 왜냐하면 이거 선생님 작사로 하십시다, 교장 선생님 작사로 하십시다 하고 두 분 사이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친일로 변절한 윤치호 씨마저도 끝까지 숨겨준 것을 그 후손들이 가짜를 만들어갖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후손들이. 자, 하여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1907년에 이제 무궁화노래 2를 만들어서 새 애국가를 만들면서, 이 안창호 청년, 그때 30세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처음부터 그때 대성학교 이제 교장 선생을 맡게 될 윤치호, 선생이, 윤치호 어른이죠. 그 당시에는 꽤 대선배죠. 윤치호 작사로, 교장 선생님 작사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주요한 시 전원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실로 봐야겠죠. 그래서, 당시에 윤치호의 명망이 더 높고, 그때는 윤치호 씨도, 말하자면 친일로 변절하기 전입니다. 그때 독립운동, 이게 개화 사상과 독립운동 사상에 있어서 약간의 편차는 있었을지언정 존경받는 말하자면 뭐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후에 백오인 사건으로 1910년 백오인 사건으로 감옥 들어갔다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변절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윤치호의 명망이 더 높은지라, 그래야 애국가를 더 널리 보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작사로 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했고, 또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식 애국가로 채택해서 부를 때도 자신이 작사자임을 밝히지 않았고, 그래서 임정 안에 그 사상 이념 때문에 분파들이 생겨갖고 임시정부가 엄청난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결국은 임시정부를 떠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 국민대표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마련하다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지켜내신 분은 어쨌든 이제 또 김구 선생인데, 김구 선생이 이걸 다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38선으로 지금 소련 미국이 가르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임시정부가 말하자면 저쪽 이제 공산 진영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과 그 이념 분파 때문에 굉장히 그 갈등이 많았고, 심지어는 총격까지 받은 사실도 있고, 김구 선생 자신도. 그런데 지금 해방이 돼서 조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애국가가 안창호 선생님 작사도 하고 이 애국가를 갖고 들어가면 남과 북이 이거 함께 부를 수 있는 애국가가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애국가는 남과 북 상관없이 조선민족이면 대한민족은, 대한국민은 누구라도 다 부르고 있었는데, 이게 누구 건지 알지 못하고도 그렇게 불러왔는데, 이게 누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파가 다르고 이념이 다른 쪽이 이걸 애국가로 채택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1945년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도산 선생님의 뜻 그대로 이어받아서 작사자는 밝히지 않겠다. 그래서 일명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명을 갖고 지금 상세하게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어쨌든 좀 현학적인 논리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자꾸 전개를 하는 거예요. 논리로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한국 애국가가 도산 선생이 작사자라고 하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예요. 이게 왜 물적 증거냐 하면, 여기에 그 이제 저 한글로 쓰여 있고 가사 4절까지가 중국어로도 쓰여 있고 영어로도 쓰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한글 가사 4절을 보면, 2절, 3절, 4절을 보면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로 돼 있어요. 이 한국 애국가에. 이게 문제 해결, 열쇠, 핵심인 거예요. 아니, 자, 안창호 선생님이 1919년부터 정청에서 같이 막 재창하고 불렀던 애국가예요. 그때 안창호 선생님 뭘로 불렀어요? 요 가사를? 충성을 다하여로 바꿔서 불렀잖아요. 그때부터. 그러고서는 몇 년이에요? 26년? 25년, 26년을 임시정부나 독립군들은 다 충성을 다하여로 불렀어요. 1945년까지도 다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 선생이 한국 애국가를 지금 책자로 내면서 충성을 다하여가 아니고 정성을 다하여라고 쓴 거예요. 4절을.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가사잖아요. 이 가사. 그렇죠? 그러면 이 가사는 어디서 나온 가사냐? 이 가사는 누가 부른 가사냐? 그러면 1907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황해도 선천에서 지금 그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평양에 와서 가사를 지어서 선천으로 보냈다고 하는 이제 그 일화, 이제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일화와 또 연관이 되지만, 그때 정성을 다하여로 4절 가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때는 즐거우나 괴로우나. 그 선호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즐거우나 괴로우나 나라 사랑하세. 근데 그게 이 4절 가사의 이 부분이 몇 번 바뀝니다. 1907년에 정성을 다하여로 만들어 놨는데 1908년에 윤치호 씨한테 교장 선생님이 지으신 걸로 하시고, 이거 대성학교에서도 하고 선생이 만드신 한영학교에서도 부르고 많은 학교에서 이 노래 이제 부르게 하고, 우리 이제 청년학교에도 부르게 하고, 신민회 만들면 신민회에서도 몰래 보급하고 지금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여기 제가 보여드렸던 찬미가 재판본, 윤치호 역술 찬미가 재판본의 그 14장의 애국가가 실렸잖아요. 거기에 윤치호 씨가 요 가사만 임군을 섬기며로 바꿔놨던 거예요.
그래서 찬미가 그 재판본에는 4절 가사가, 그러니까 성자신선 500년을 하고, 찬미가 14장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가사인데, 그 지금 현행 애국가 가사인데 4절 가사가 임군을 섬기며예요. 그러니까 윤치호 씨가 정성을 다하여를 임군을 섬기며로 바꿔서 찬미가에다 수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찬미가가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임군을 섬기며로 많이 불러요. 대한제국 시절이기도 하고. 그런데 평안도 선천의 그 교회 예배당 분들과 그분들은 계속해서 정성을 다하여로 불러왔어요. 그 정성을 다하여로 불러왔던 것이 이제 잠재해 있었어요. 주로 교회에서 많이 부르고 또 어떤 학생들이 이제 부를 때 정성을 다하여 불렀죠. 원형이 보급됐으니까. 원형이 보급돼서 정성을 다하여. 그런데 1919년에 안창호 선생님이 임시정부에서 충성을 다하여로 바꿔 불렀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와 독립군들은 충성이 더 앞장섰으니까 충성을 다하여 했어요. 정성을 다하여는 처음에 찬미가였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여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정성을 다하여. 그런데 이 가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즐거우나 괴로우나 나라 사랑하세라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요약하시오. 그럼 그게 뭐예요? 충성이잖아요. 충성이란 단어를 풀어놓은 거잖아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두 글자로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충성을 다하여라는 건 문법상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충성하세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성을 다하여가 맞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작사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자신이 충성을 다하여로 바꿔서 불렀고 26년 동안 우리 독립군들을 불러왔어요. 임시정부에서. 그런데 1945년에 김구 선생이 다시 정성을 다하여로 바꿔서 책자를 냈던 겁니다.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를 찾아낸 이거. 정성을 다하여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작사였다. 애초에 였다를 아는 분이 애국가 작사 이 악보를 써낸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애국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애국가 작사자임을 증빙하는 제1 물증이다. 이거예요. 물적 증거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녹화를 길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짧게 해야 됩니까? 길게 해도 상관이 없죠. 나중에 뭐 또 편집해서 짧게 만들 방법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주요한 선생이 기록한 전문 증언에 애국가 작사자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주요한 선생이 누구냐면 한국 신시의 효시로 알려져 있죠. 불놀이 언론인이면서 시인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셨죠. 근데 이분도 말년에 친일의 행각이 있어서 말년을 상당히 좀 괴로움 속에서 지내셨어요. 이제 나중에 그 일 때문에. 그런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1955년 애국가 작사자 그 조사가 진행될 당시에 주요한 선생이 그때 그 조사위원회 한 명이기도 했는데 그때 경향신문에 칼럼을 실었어요. 1955년에 애국가 작사자는 누구 하는 칼럼을 썼어요. 주요한 선생이. 그런데 이 칼럼에 이런 말이 들어있었어요. 일설에는 당초 성자신선 500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고수려 동반도는 우리 본국일세 하는 이게 이제 소위 무궁화노래 1입니다. 그 가사가 윤치호 씨 원작인데 나중에 도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고쳤다고 한다. 그러니까 무궁화 노래의 본가사를 나중에 윤치호가 썼던 건데 그것을 안창호 선생이 바꿨다. 라고 한다. 이것은 대성학과 교원으로 된 김동원 씨의 설이다. 이렇게 지금 칼럼에다 썼어요. 그런데 이 주요한 선생이 또 이제 그로부터 한 20년, 그로부터 한 8년 지났군요. 196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안도산 전설을 발간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또 기록을 해놨어요. 안태국이라고 하는 아주 그 안창호 선생님과는 굉장히 가까운 아주 훌륭하신 독립운동가가 또 있었어요. 그 안태국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전해준 말인데 그 사위가 홍재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위가 다시 그 말을 말하자면 장인어른께 들어서 전해온 거예요. 전해온 걸 주요한 씨가 들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 안태국이라고 하는 그 측근 독립운동가가 대성학교 대리교장으로 있은 도산이 하루는 서울서 내려온 교장 윤치호를 보고 애국가 가사가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쳐서 부름이 좋겠으니 교장께서 새로이 한 절을 지어보시라고 청하였다. 그러니까 이 애국가 가사라는 게 무궁화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무궁화 노래가 그때 애국가처럼 이미 불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궁화 노래 1위 이미 많이 불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당치 아니하니 이제 민국의 시대가 오는데 황실을 찬양하는 노래로 부르는 것은 적당치 아니하니 고쳐서 불렀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윤 교장이 미처 좋은 생각이 아니냐니 도산이 생각한 바가 있는가 하며 도산이 책상 서랍에서 미리 써놓았던 것을 꺼내어 보인 것이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이 첫 구절이었다. 이거예요. 자, 이 주요한 씨가 전해 들은 김동원 씨로부터 들은 얘기 또 안태국 씨로부터 들은 얘기가 이제 두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말하자면 같은 이야기예요. 큰 틀에서는 같은 이야기인데 세밀한 부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억력의 오차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기억력의 오차 때문에. 어쨌든 목격한 시기와 장소 그런 데서 작은 착오는 있을 수 있더라도 큰 틀에 있어서 거짓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목격자가 그러니까 김동원, 안태국 이 두 목격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꾸며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또 거짓말을 꾸며내더라도 이렇게 없는 일을 꾸며낸다고 해서 거짓말을 꾸며낼 때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없는 일을 거짓말로 꾸며낼 때 이렇게 꾸며내기 쉽지 않아요. 단서가 없이는 거짓말도 이렇게 못 꾸며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분명히 직접 목격한 바가 있다. 단지 기억에 있어서 말하자면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차가 있을 수 없는 분명한 기억은 뭐냐 이게. 분명한 기억은 윤치호 씨와 안창호 선생이 10여 년 차이가 있는 두 분인데 대성학교를 세우면서 자신은 대리교장을 맡으면서 안창호 선생이 윤치호 씨를 교장 선생으로 모셨다. 그러면서 그때 애국가를 만들어서 무궁화 노래를 새로 본가사를 바꿔서 주권 재민의 애국가로 바꾸고 싶은데 무궁화 노래 1의 그 가사는 윤치호 씨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본가사들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상의를 했죠. 왜냐하면 윤치호 씨가 쓴 가사가 있잖아요. 성자신선 500년은 뭐 등등의 아까 그 독립신문에 실렸던.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죠. 협의를 해야죠. 그래서 이거 바꿔가지고 부릅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나는 지금 생각이 없는데 당신이 뭐 좋은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마침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하고 지금 내놨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말로 꾸며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 증거이지만, 그러니까 전해지고 들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물적 증거보다도 더 말하자면 증거력을 가지는 교차 증거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우리 애국가는 무궁화 노래라고 하는 어떤 민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라고 하는데 유의해야지 된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한 후렴이 있어서 그 후렴을 부르면서 본가사를 오히려 바꿔서 부르면서 좋은 방향으로 시대에 맞게 개작했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자, 주요한 씨가 기록해 놓은 김동원과 안태국의 전언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와 같은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자신손 500년은 우리 황실이요로 시작하는 황실가 무궁화 노래 1, 이것은 이 가사는 윤치호 씨 원작으로 봐도 된다. 그것도 확실치는 않지만 하여간 그 4절까지가 전부 다인지는.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하는 애국가 무궁화 노래 2는 이의 그 본가사는 도산 안창호의 작이다. 이게 틀림없습니다. 다음 둘째, 황실가와 애국가는, 그러니까 애국가 지금 주권제민 애국가죠. 애국가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후렴을 가진 무궁화가 군입니다. 무궁화 노래 군집입니다. 다 무궁화 노래라는 민요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후렴을 그대로 두고 황실가의 본가사를 주권 제민시대에 맞게 바꾸어 부름으로써 현행의 애국가가 탄생하였다.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문제가 있어요. 무궁화 노래 2, 즉 현행 애국가의 본가사 동해물과 백두산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지은 것이 확실하다. 1907년에. 그래서 그 원래 성자신손으로 부르던 것을 바꿔서 개작하여 부르게 되었다. 맞아요. 그러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 후렴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선 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존하세, 혹은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후렴은 누가 만들었는가? 쉽지 않죠, 이게 밝혀내기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애국가는 무궁화 노래라고 하는 민요군에 속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후렴을 만든 사람이 더 원작자예요. 본가사는 누구라도 바꿔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인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애국가 만들었다고 한 게, 그분도 단군이 조상이 어떻고 하는 가사를 불러갖고 애국가 1전을 만든 게 있어요. 본가사를. 그러니까 본가사는 누구라도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민요적 속성에서 볼 때는 무궁화 노래, 이 우리 애국가의 애를 누가 정말 처음 만들었느냐 얘기를 할 때, 본가사 이전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선 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밝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밝혀졌어요. 2005년에 밝혀진 거예요. 2005년에. 제가 시간이 꽤 됐습니다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너무나 흥미진진해요. 2005년에. 자. 여기 진리 찾아 50년 진솔한 삶의 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윤정경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인고 하니 2005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88 동문들이 입학 50주년을 기념하는 문집을 발간했습니다. 88 동문이라는 건 이게 단기 88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955년이죠. 1955년. 그러니까 1955년에 입학한 서울법대 학생들이, 이 서울법대 얘기가 또 나오네요. 아까 이 애국가 정말 왜곡시키고 거짓 조작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서울법대 교수 아무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바로잡는데 나온 분이 도로 서울법대 55학번의 윤정경 선생인 거예요. 참 묘하죠, 인연이. 이 진리 찾아 50년 진실한 삶의 향기라고 하는 이
50주년 문집에 윤정경 선생이 글을 썼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시상과 도산 안창호. 1955년에 입학한 학생이 2005년에 50년 만에 썼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좀 의문시할 분도 있을 거예요. 50년이나 지났는데 기억력이 대단할까? 뭐 그게 생각이 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억력 또렷합니다. 제가 1969년도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했는데 2년 전에, 그러니까 2019년에 그 고등학교 졸업 50주년 기념으로 동문 회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는 대학 입학 기념인데 고등학교 졸업 회지를 만들었는데 한 500페이지 되는 책, 이 책도 거의 제가 구해보니까 한 500페이지 가까운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공식적으로 출판을 한 책인데 제가 그래서 50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을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거든요, 나도. 내가 제일 기억에 생생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 아무도 몰라. 근데 나만 5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나 생생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써서 수록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 윤정경이라는 분도 50년이 지났는데 자기한테는 너무나 생생한 거야. 그게 바로 할머니한테 들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애국가 작사 문제였어요.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는 55년도가 아니라 5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이제 쓴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근데 할머니하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이건 자료가 좀 귀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할머니가 누구시냐 하면 김정수 할머니신데, 그 할머니하고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여드릴 걸 내가 지금 깜빡했네요. 이런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07년 2월에 미국에서 귀국합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신 사실이죠. 왜 그때 귀국을 하셨냐면 1905년에 늑약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907년에는 그 다음에 정민현 다시 칠조약의 그 늑약이 다시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태 후인 3년 후에는 한일 병탄이 자행되죠. 한일 합방이라고 한일 병탄이 자행되죠. 미국에 거주하시던 안창호 선생님께서 1907년에 을사늑약 이후 독립운동을 본격화하고 조직화하고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민회를 비밀리에 조직하고자 귀국하셨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귀국하셔서 사실은 신민회 조직을 위해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만주나 연해주까지도 이제 방문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미주에서 만든 공립협회, 그러니까 독립협회 독립신문을 이어받으면서도 발전적으로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는 미주에서의 공립협회와 공립신문 있죠. 그런 것들의 그러한 활동들의 보급을 위해서, 특히 신민회 조직을 위해서 1907년 급거 귀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조직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거기에 평안도 지방의 선천이라는 데를 지금 가신 거예요. 그 선천의 어떤 예배당, 그 교회가 말하자면 그 신민회의 어떤 조직의 뭐 거점 혹은 조직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또 됐겠죠. 교회가. 그런데 그때 선천 지방에 갔을 때 거기에 있었던 어떤 어린 여성이 있었어요. 소녀가 있었어요. 김정수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막 귀국했다고 하는 어떤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이 지금 말하자면 여기 동네 어른들을, 집안 어른들을 찾았는데 어른들이 다 어디로 갔어. 그래서 그 소녀가 급하게 그 미국에서 온 청년을 모시고
어떤 큰 집에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사랑채로 그분을 모셔다 놓고 어른들을 찾아 헤매서 손님이 오셨다 그러고 알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오신 분들 미국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그 소녀가 거기에 같이 앉아서 들었어요. 그 들은 이야기, 그 할머니가 들은 이야기를 그 할머니가 다시 손자인 윤정경 씨한테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1957년에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 목격 갔던 건 언제예요? 1907년.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다시 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준 거예요. 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날 그 할머니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윤정경 씨는 이제 말하자면 손자뻘인데 직계가 아니라 이렇게 조카 손자뻘이죠. 그 할머니한테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재작년에 애국가 지은 사람 뭐 찾다가 그 윤치호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라고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이라는 게 1955년에 그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의 그 조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말하자면 윤치호 작사가 유력하나,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발표가 윤치호 작사가 유력하나, 그러나 이제 이승만이 또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작사자는 미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혹은 언론에 난 걸 보고 그 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국가 지은 사람은 윤치호라고 하다가 결론을 못 냈대요 하고 얘기하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김정수 할머니 하시는 말씀. 세상 말세가 다 됐구나.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애국가가 그 칠가살의 하나인 부의 반역자 윤치호가 지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절대로 안 불렀을 거다. 당연히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6.25 때 가만히 납북되어 가니까 총독부, 개노릇하던 부의 역적들이 마음 놓고 활기치면서 애국가도 이제 칠가살 반역자가 지었다고 그렇게 하려는 모양이로구나. 그리고 화를 낸 거예요. 할머니가. 애국가는 안창호 선생님이 지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이 지었다는 근거를 못 찾았대요. 그리고 또 윤치호가 지었다는 자료들이 있대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가사지를 내놓고 가짜 가사지, 그 북글씨 자필 가사지라는 거 내놓았고, 그거 증거로 채택도 안 됐어요. 그래서 가짜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증거 자료로 내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채택이 안 된 거니까. 근데 그거 내놨지. 뭐 찬미가 뭐 초판본이 있고 재판본이 있으니 뭐 그런데 그거 보고 밝혀놨느니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찬미가 초판본 재판본도 증거 자료를 또 내놓지도 못했어요. 왜? 그걸 내놓으면 다 그것도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말로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여간에.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첫머리는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서 지으셨다. 우리 집. 내가 시집 오기 전 13살 때 1907년의 일이지만 그때 13살이었다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을 모시고 갔던 집으로 이분이 시집을 간 거예요. 그 집. 나중에 시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 집이라고 해도 될 거다. 그런데 그때 내가 다 목격을 했는데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는 첫머리 이외에 나머지는 평양에 가서 지어가지고 그 선천 예배당으로 보내줘서 선천에서는 그 노래를 찬미가처럼 불렀는데 근거를 왜 못 찾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사 받아서 찬미가로 불렀는데 그리고 그러면 후렴은 어떻게 됐다니? 후렴은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후렴도 근거를 못 찾았다니? 하고 할머니가 묻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1907년 평안도 선천지방의 어떤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소위 무궁화 노래 1이죠. 무궁화 노래를 교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후렴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었어요. 후렴이. 그런데 본가사는 성자신손 500년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 예배당 사람들이 따로 만드는 본가사들을 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거를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막 귀국했을 때 그걸 듣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아니 10년쯤 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무궁화 노래가 그때 소위 노래가 배제학당 학원 학생들이 이제 뭐 본가사를 새로 만들고 그러면서 막 부르고 그래서 이제 독립신문에 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불렀던 노래가 10년 만에 아니 이렇게 퍼져갖고 어떻게 평안도 선천 지역의 예배당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본가사를 바꿔서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크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도대체 이 노래가 어떻게 된 거요?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거기 그 큰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묵고 있는 그 아들 이제 큰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지금 김정수 할머니의 뭐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형님 되시는 분이 그 집안 그 집안이 윤씨니까 윤씨 집안 조상인 고려주 윤관 장군의 칠언절구에 백두산석 마도진하고 두만강수 음마무라 하는 구절이 있어서 그러니까 백두산의 돌이 달고 두만강의 물이 마르고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서 거기서 따온 것으로 그래서 여기 선천지방 신자들이 간도 땅에 그 만주 지역에 거기까지 우리 전도하는 그런 열망을 담아서 예배 볼 때 찬미가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무궁화 노래가 찬미가로 불리는데 본가사를 바꿔서 부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할머니가 그때 소녀가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청년이 안창호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번 이 찬미 가사를 새로 한번 더 지어보리다. 지어보리다. 근데 내가 세계 다른 나라를 많이 다녔는데 추나추동 이 추나추동이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덥기만 하고 춥기만 한 나라들이 있어서 이거 추나추동이 있는 거 큰 복인데 이 추나추동으로 해서 기승전결을 해서 내가 사절로 된 가사를 한번 만들어 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1절은 그때 이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하자면 백두산석 마도진하고 두만강수 음마모하고 하는 이런 가사 그거를 말하자면 두만강물을 동해물로 바꾸면 더 좋겠소. 왜? 내가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미국에서 왔는데 태평양이 정말 장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만강보다는 동해물로 바꾸면 좋겠어. 그래갖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바꿔서 부르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4절까지 한번 만들어서 내 보내마 하고 가셨다. 그리고는 그때 또 다른 큰아버지 한 분이 그러니까 이 소녀가 나중에 이제 거기 셋째한테 시집을 가는데 큰아버지인가?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인가? 둘째인가 셋째한테로 시집을 갔는데 또 어떤 작은아버지 하나가 말하자면 평양까지 안창호 선생님을 쫓아가는데 거기다 지필목 벼루하고 붓하고 또 종이까지 싸들고 쫓아가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글씨 받아가지고 왔다라는 게 이제 또 다른 작은 할아버지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2005년에 증언이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성을 다하여라는 그 노랫말이 이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4절 가사에 정성을 다하여. 그래서 여기 정성을 다하여로 불렀고 실제로 나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정성을 다하여로 학교에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성을 다하여하고 정성을 다하여가 지금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윤정경 씨가 들었다고 하는 이 증언은 비록 50년 만에 할머니가 얘기하고 또 그것을 50년 만에 다시
윤정경 씨가 여기 이 책에다가 발표를 하고 해서 뭐 100년이 넘은 얘기이지만, 그래서 전해진 얘기지만 이것은 그 어떠한 물적 증거보다도 확실한 증거로 삼아야지, 물적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도대체 뭔 방법인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윤정경 씨가 그래서 이 책을 낸 후에, 이게 2005년이었는데 2013년에 흥사단을 만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흥사단에 2013년이 흥사단 창립 100주년 되는 해였지요. 그래서 이제 그 100주년 되는 어떤 그 기념으로 행사를 만든 중에 하나가, 그때 거기에 원로 되시는 분들께서 모이셔서 애국가 작사자 규명위원회를 만들고 애국가 작사자 규명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 기념사업회나 흥사단의 경우는 굳이 애국가 작사자가 안창호 선생님이다를 굳이 막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하지 않아도, 애초에 안창호 선생님은 작사자를 알리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또 굳이 애국가 작사자를 증빙하지 않아도 모두 다 그렇게 지금 그냥 믿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내시다가 하도 윤치호 측에서 자기네들이 작사자라고 이제는 아예 나서갖고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2013년에 애국가 작사자 규명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작사자임을 규명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윤정경 씨가 흥사단의 다른 일로 우연히 지나다가 그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만났다고 해요. 흥사단 그 규명위원회와 만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애국가 작사자를 규명한다면 내가 2000년에 쓴 글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책으로 만들고 싶고 글로 발표하고 싶은 글들이 자료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데 그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놓으시고 했던 자료가 이 책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시상과 도산 안창호라는 책을 윤정경 선생님이 내셨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출판사를 통해서 유통된 것이 아니라 흥사단과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좀 비공식으로 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윤정경 선생이 이 말하자면 저자로서의 어떤 그런 뭐랄까 수련이랄까 그런 것이 익숙치 않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 경찰의 그 정보계통에서 한 30여 년을 일을 하신 분이어서, 이 마치 수사기록처럼 모든 자료들을, 수사기록, 정보기록처럼 자료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으셨어요. 그 이제 자신의 어떤 직업하고 아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 쓰는 방법이 자료들을 다 취합했어요. 그래서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런 자료들을 다 찾아내고, 그 자신이 이제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한테, 아까는 할머니였고, 이제 다른 그 작은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메모를 해놓은 것과를 종합해가지고 이 책을 내신 거예요. 거기에 나온 글들 이제 내용 중에 굉장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무궁화 노래는 내가 지었다예요. 무궁화 노래는 내가 지었다. 제가 15페이지 쪽으로 조금 건너뛰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궁화 노래는 내가 지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청년 안창호가 17살, 18살 때, 그보다 17살 전후에 이제 평양에서 서울로 와서
밀러 학당을 다닐 때 밀러 학당을 다닐 때 그 1896년의 일입니다. 이제 1896년에 겨울쯤 됐을 때 밀러 학당의 그 밀러 신부가 그 지금 11월인가 12월에 독립문 주춧돌을 놓는다고 한다. 독립문 정초식이죠. 독립문 주춧돌을 놓는 날 배제학당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뭐 거기 가서 애국가들을 부르고 하는데 또 다른 학교 학생들도 다 와서 함께 애국가들을 부르고 거기 참가하는 것을 종용을 받았으니 우리도 거기 가서 우리가 애국가를 또 만들어서 부르자. 우리도 애국가를 부르자. 가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글짓기 시간에 그러면 애국가를 짓자. 라고 그 밀러 신부가 말하자면 그 지시를 해서 그때 학생들이 애국가 가사들을 써냈는데 청년 안창호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선 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존하세 라는 그 후렴구가 되죠. 나중에 노래 그것을 써서 냈더니 이거 좋다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안창호 선생이 1920년대에 상해에 계실 때 그러니까 미국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럴 때 상해에 계실 때 이 윤정경 씨의 작은 할아버지가 측근에서 모시면서 같이 모시고 있으니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같이 모시고 있으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린 중에 애국가 작사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려주신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들은 얘기예요. 안창호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 무궁화 노래는 내가 지었디. 1896년 독립문 정초식이 있을 때 밀러 신부가 글짓기 시간에 애국가를 지어서 우리 거기 가서 부르자라고 해서 가사 짓기 이제 말하자면 경연 대회를 했는데 내가 지은 가사가 뽑혔다. 그래서 그걸로 노래를 만들었다.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만들었다는 지금 전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빙할 방법이 없잖아요. 증빙할 방법이. 1896년. 그런데 16페이지로 넘어가야겠네요. 그 16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15페이지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증빙을 하는데 아까 저 평안도 선천 예배당 쪽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는 애국가 가사 4절을 다 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무렵에 이 작은 할아버지한테 그 전해준 말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내가 애국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군명학교라는 데 가서 강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 애국가를 가르쳐주고 앞으로 애국가를 다 말하자면 조례를 하면서 애국가들을 다 부르기로 그렇게들 말하자면 강연을 하고 한 적이 있디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증빙을 찾아낸 거예요.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0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1907년 3월 20일 그러니까 선천예배당 쪽에 갔다가 평양에서 새로 가사를 지어서 선천으로 보내주고 난 그 직후입니다. 그 직후에 서울의 균명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어떻게 강연을 했느냐? 국기 예배.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난 거예요. 국기 예배. 서서 만리현 의무군명학교에서 지난번 귀국하였던 미국 유학생 안창호 씨가 생도에게 대하여 권면한 4개에 미국 각종 학교에서는 애국사상으로 매일 상학전에 국기에 예배하고 애국가를 창함을 견한즉 기 계명 모범을 영인 앙감이라 그걸 본받아서 그런즉 우리 학교도 지금부터 시행하자 하므로 그 학교에서 지난 월요일로 유치하여 배기 창가례를 거행한다더라. 이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1920년대에 그 자기를 수행하고 있던 윤아무개라고 하는 윤정경 씨의 작은 할아버지에게 했던 말씀과
애국가와 그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균명학교에서 내가 애국가 새로 만들어서 가르쳤디. 여기 증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앞서 얘기했던 무궁화 노래는 내가 만들었디. 1896년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896년 독립문 정초식 무렵에 어떤 기사나 뭐에 밀러학당 학생들이 무궁화 삼천리 하는 어떤 애국가를 불렀더라라는 기사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사가 나오면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기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증빙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증빙이 됐어요. 증빙이 돼요. 어떻게 증빙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독립신문 기사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독립신문, 그러니까 이게 11월 24일자 기사인데 요 전후에 독립문 주춧돌을 놓았어요. 독립문 정초식이 있었어요. 그 기사를 놓습니다. 자, 뭐라고 나있냐면 이렇게 돼요. 독립문 정초식 행사에서 1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배제학당 학도들이 조선과 독립과 진보가를 불렀으며, 여기 진보가를 불렀으며, 그 사이사이에 교사 아펜젤러 씨, 또 한성판윤 이채연 씨, 또 외부 대신 니완용 씨, 이완용, 천하의 매국노, 역적 매국노 1인자 이완용, 이 독립문 정초식 때의 외부 대신이고, 이 행사의 주최자예요. 그러니까 독립문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죠. 독립문이 이게 일반인들이 무슨 일제대항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곳으로 잘못 아는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청나라의 관계를 끊고 중국 쪽에 대한 예의를 끊고 거기서 독립해서 뭐 좋게 말하면 넓은 의미의 근대화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로 간 그걸로 보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된다. 이게 지금 독립문이었던 거고 그 이완용이 거기 지금 말하자면 주최자거든요. 주최자 독립문. 그러니까 원래 독립문의 개념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모든 외세에 대해서 균등하게 독립해야지 된다라는 뜻으로 해야지 되는데 이제 이런 자들이 끼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나중에는. 그리고 의사인 서재필 씨가 연설했다는 기록이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밀러 학당 학생들이 무궁화 노래를 불렀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기사의 맨 끝자락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사가 나 있어요. 행사 말미에 배제학당 외 각 학교 학원들이 다 대군주 폐하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고 독립협회를 위하여 천세를 부르고 다른 애국가들을 부르더라. 이렇게 기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배제학당 학도들은 조선과 독립과 진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목까지 해서 한 거예요. 이런 애국가들을 불렀고 말미에 각 학교 학원들이 배제학당 외 각 학교 다른 학교 학원들이 대군주 만세 독립협회 천세 하고 나서 다른 애국가들을 부르더라. 이렇게 딱 기사가 나 있어요. 다른 애국가들을 부르더라. 이게 뭘까? 여기에 밀러 학당 학원들이 무궁화 노래 애국가를 불렀더라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 알 수 없죠 지금은. 그런데 1913년에 묘하게도 우리가 흥사단 100주년 되던 그 해, 애국가 작사자 규명이 시작되던 해, 그러니까 이렇게 운세라고 하는 게 아마 이렇게 좀 몰려온 측면도 좀 있을 겁니다. 그 2013년에 또 다른 특종이 발굴이 됩니다. 뉴데일리라고 하는 어떤 인터넷 신문 같아요. 이 작은 매체일 것 같은데 이 뉴데일리라는 신문에 1896년 11월에 독립문 정초식 그 행사에 전단이 발굴이 된 거예요. 저 리플렛 한 장짜리 종이 이거예요.
이게 그 주춧돌 세우는 날, 정초식 하는 날 뿌려졌던, 그러니까 저 학생들한테 다 한 장씩 나눠줬던, 그 참가자한테 나눠줬던 한 장짜리 전단이에요. 근데 이게 독일 베를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 참가했던 무슨 신부 아니면 뭐 교사 아니면 교수이건 간에 그 어떤 독일인이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뉴데일리지가 발굴했어요. 그게 2013년, 지금 불과 8년 전 일이에요. 이걸 발굴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자료인가를 사실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연구자들이 보니까, 조선가, 독립가, 진보가, 여기 가사가 뭐 몇 절까지 되는 가사가 다 수록되어 있어요. 조선가, 독립가, 진보가, 바로 독립신문 1896년 11월 24일자 이 기사에 나했던 정초식 행사에서 배제학당 학도들이 조선가, 독립가, 진보가를 불렀으며, 딱 그 가사 이 전단인 거예요. 불렀으며 사이사이에 이제 아펜젤러 씨, 또 이재현 씨, 그리고 리완용, 그리고 서재필 씨가 연설했다. 그리고 말미에 배제학당 외 각 학교 학원들이 대군주 만세 독립협회 천세 하고 다른 애국가들을 부르더라. 이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단에 보세요. 이 전단에 조선가, 독립가, 진보가 세 노래의 가사가 있은 다음에 그 장면이 이미 계획된 대로 적혀져 있는 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환호! 만세 만만세 우리 성주 만만세 천세 천천세 독립협회 천천세 만세 천세 부르기로 이미 계획된 전단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라라 PCS 호랑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배제학당. 랄랄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들이 다 응원할 때 많이 이제 본받아서 했던 응원 그 구호들이거든요. PCS는 배제 크리스천 스쿨일 거예요 아마. 배제학당. 호랑이 아마 이제 상징 동물이 호랑이였나 봐요. 지금 뭐죠? 고려대학교가 호랑이이듯이 배제학당이 아마 그때 호랑이였던 모양이에요. 자, 환호. 환호하고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요 장면에서 요 환호하고 부르고 하던 이 뒷풀이 장면이죠. 일종의 단합대회. 뒷풀이 장면에서 배제학당 외 각 학교 학원들이 다른 애국가들을 부르더라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이때 부른 거예요. 무궁화 노래를.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애국가는 무궁화 노래라고 하는 민요적 양식의 큰 틀 안에 있는 그런 노래 방식을 따와서 그래서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부를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민요적 성격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게 다른 노래와는 다르게,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그 애국가가 이미 1896년에 무궁화 노래라는 후렴이 먼저 생겨서 불리웠는데, 그 무궁화 노래라는 후렴을 지은 이는 청년 밀러학당의 생도 청년 안창호였다.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애국가의 작사자가 누구인지 이제 분명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저는 100% 애국가 작사자는 100%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렴을 안창호 선생님이 만들었고 본가사를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는 본가사 4절을
안창호 선생님이 만들었으니까 100%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이 안창호 선생님이 애국가 작사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 도산 선생 기념사업회나 뭐 흥사단이나 꼭 나서서 그렇게 뭐 주장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거짓으로 바로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차마 그만둘 수 없어서 별 수 없이 나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산 회원도 아니고 흥사단 단원도 아니지만 이런 그 잘못된 문화 적폐 이거는 정리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국가에 대해서 제가 좀 천착하여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그동안 윤치호설을 주장했던, 그리고 그걸 아주 뭐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그 후손들과 일부 연구자들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고 민족 정기를 흐리는 그런 강변, 궤변, 망동, 준동을 삼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애국가의 작사자는 대한민국의 실질적 국부의 한 분으로 칭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만고의 애국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렇듯 애국가 작사자 문제에 혼선이 야기되고 또 이것이 혼란 속에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던 정부 당국, 특히 1955년도의 그 일과 관련돼 하자면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지금 행정자치부, 그 문화관광부까지도 모두 결자 해지의 자세로 정부가 나서서 또 국회가 나서서 지체 말고 애국가 작사자 규명에 앞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애국가 바로잡기는 민족 정기를 바로 잡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